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5일 정기 토익 시험 총평 진행하게 된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RC 담당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입시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아침 식사도 잘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엄청 배가 고프고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오후 시험이라서 한가롭게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셨겠죠? 그리고 날씨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날씨에 시험 봤던 오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평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무료 단어와 또 영상들 그리고 문제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총평이 끝나고 꼭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의 RC 난이도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우리 파트 5는 제가 중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파트 5에 3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문법, 그리고 14문제가 어휘 문제였었는데 우리 문법 문제는 나름대로 딱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얘도 굳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어휘 문제에서 많이들 오답률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 5는 중상으로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파트 6는 중중상인데요. 사실상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지도 않고 어려운 어휘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문장 삽입하는 문제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they, thes처럼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들이 이 문장이 여기서 들어갈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쉬웠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의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는 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중중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5를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자면 우리 품사들 중에서요. 명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명사 자리를 보고 명사를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어휘 중에서 어떤 게 더 해석상 어울리는지 고르는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부사, 형용사, 접속사 이렇게 이제 4문제씩 있었는데 우리 접속사 같은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가 한 문제,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가 한 문제,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2문제 요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치사, 대명사, 분사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논란 문제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총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depending 이거 정답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답은 dependable 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일단 관사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able로 끝나는 원래 형용사인 단어의 모양이 있고 ing로 끝나는 depending이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현재 분사,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사다라고 볼 텐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 친구는 동사였던 단어를 형용사할 수 있게 바꾼 녀석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형용사가 같이 A, B, C, D 보기에 있을 때 이 진짜 형용사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미도 따져보자면 네, 요렇게 dependable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자연스러운 형용사 뜻이 있는 반면에 이제 depending은 부수적인 미결이라는 뜻이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dependable. 그래서 내용상 우리는 항상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ependable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attendant와 attendance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둘 다 명사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attendant는 종업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attendance는 참석자의 수나 아니면은 뭐 참석률, 출석률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쓰인 문맥을 살펴본다면 모든 패스는 뭐 입장권이나 주차권 등등등을 말하죠. 그 모든 패스들은 주어져야 합니다. parking, 빈칸에게. 그러면 주차관리 요원이나 종업원,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가 어울리는 문맥이겠죠. 그래서 참석자 수나 출석률 같은 단어보다는 사람을 뜻하는 attendant가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parking attendant는 주차관리 요원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우리 flight attendant 하면은 승무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that과 also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문장을 봐보면요. 우린 우선 얘가 지금 동사가 2개가 나와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주어한테 이 동사랑 자기의 목적어의 덩어리 또 요 동사랑 자기 목적어의 덩어리 그럼 우리는 같은 덩어리 연결하는 거 해가지고 등위 접속사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위 접속사는 일단 뭐 and나 but이나 뭐 so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상 보기에 있던 also는 등위 접속사도 아니거든요. also는 그냥 부사. 또한, 게다가 란 뜻의 그냥 부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상 어쨌건 간에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이 절이 앞에 있는 tour packages라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답을 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된 건데요. 뒤가 바로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 Starbound Travel이라는 회사는 기대를 능가하는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제가 which라는 이 접속사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ABCD에서 굳이 우리가 좀 논란이 될 만하다면 이 this라는 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빈칸 바로 뒤에 어떤 명사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명사랑 같이 붙어서 쓸만한 거를 뭔가 고르면 될라나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문장의 동사가 shows, want 이렇게 2개가 들어있죠. 여러분, 문장에는 원래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동사가 2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this는 접속사를 애초에 못하니까 which가 답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절을 데리고 오는 거라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인 건데 특히나 바로 뒤에 company라는 명사랑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문 형용사 which입니다. 바로 뒤에 관사나 한정사가 없는 명사랑 딱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의문 형용사인데요.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회사 이렇게 함께 붙여서 which company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랑 이 문제랑 둘 다 접속사가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 거가 필요한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논란 문제 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전치사 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for이라는 전치사를 대부분은 뭐뭐를 위하여 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인 전치사를 쓸 때는 뭐뭐 동안에 란 뜻이 있었을 텐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는 이유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면 보통 때문에, because of, due to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for를 무조건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장은 뭐냐면 제이크가 상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문맥에 for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다. 그거를 때문에 because of 이렇게는 쓰지 않거든요. for, parasite 해서 이유를 뭐뭐로 뭐뭐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for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among이라는 보기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among은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서 라는 전치사로 같이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도 contributions라고 복수명사가 나와 있긴 한데 해석상 별로 적절하지가 않았죠. among이 잘 어울리는 문맥은 네, 이런 문장 같이 보실게요. There is a conflict.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 개 사이에서, 뭐 주민들 사이에서, among the options, 옵션들 사이에서 이렇게 쓸 때 어울리는 게 이제 among이란 전치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you랑 yours. 아까 라이브를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 문제 정답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총평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예고를 했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통째로 동명사 덩어리의 주어이고요. 네, 이 형식으로 문장 나와 있고 이렇게 묶어서 like는 뭐뭐 같은 이란 뜻의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 여기 명사 자리에 정답을 집어넣게 될 건데 우리 you는 너 아니면 당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전치사 뒤에 쓸 수 있긴 있어요. 그리고 yours는 너의 것, 당신의 것이란 뜻의 이제 소유 대명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우리 거 이런 게 소유 대명사죠. 이 소유 대명사는 자기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치사 뒤에 혼자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해석상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작은 기업들에게 아니면 작은 사업체들에게 중요하다. 너 같은 작은 사업체? 여러분, 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같은 작은 사업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Your business, 너의 사업체 같은 작은 사업체. Your office, 너의 사무실 같은 작은 사업체. 아니면 your agency, 아니면 your restaurant, your cafe. 이렇게 너의 무엇 같은 작은 사업체한테 중요하다라는 문맥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 같은 you가 어울리지 못하고 yours가 정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겠죠? 네, 다음 문제는요. illustrated 그리고 illustration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문제도 라이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앞에 문장이 세라가 나에게 to the world라는 travel guide, 여행 가이드를 보내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to the world가 작품의 이름이니까 통째로 이제 명사의 덩어리고 콤마를 찍고 이렇게 빈칸 자리가 나와서 우리는 명사, 콤마, 명사 이렇게 쓰이면 이거 동격으로 설명이 된다라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명사, illustration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았을까 많이들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illustration은 일단 사파라는 뜻이고 얘는 가산 명사여서 앞에 수량 표시가 필요합니다. on illustration 아니면 the illustration 아니면 복수 형태로 illustrations라고 쓰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관사나 수량 표시가 전혀 주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전치사 명사를 끌고 나오면서 이 PP인 분사가 앞에 있는 단어 to the world를 꾸며주겠다라고 이 문장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아니면 그 사진을 담고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to the world를 나한테 보내줬다라고 답을 고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 illustration이라는 명사가 수량 표시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incremental 그리고 monumental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 incremental은 서서히 증가하는 그리고 점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또 monumental은 기념비적인, 엄청난 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런 해석 문제는 문장 안에 다른 부분에 이 해석에 힌트가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보어 자리에 not A but B라는 상관 접속사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은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어 자리
네, 명사가 두 개 연결이 된 건데 해석상 자, 증가하는 유가는 오르는 유가는 dramatic changes 하면 급격한 변화, 극적인 변화를 말해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이다. 근데 monumental은 엄청난이니까 이 dramatic이라는 단어랑 중복된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요거다라는 문장에서 어울리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서서히 생기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incremental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단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incremental을 자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생소했을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incremental은 서서히 증가하는 점진적인 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collectively와 extremely를 비교해 볼 건데요. 라이브 댓글에서도 collectively의 문제를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을 보자면 have, pp라는 현재 완료 동사 사이에 부사를 집어넣는 상태입니다. collectively는 총체적으로 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collec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래서 브랜드에서, 패션 브랜드에서 컬렉션을 내고, 그래서 총집합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걸 우리가 collection이라고 하니까 collectively도 그런 느낌으로 총체적으로 라는 뜻이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문맥상 이 HK Constructions라는 회사가 작년에 50개가 넘는 집을 총체적으로 50개가 넘는 집을 만들었다, 지었다. 총 50개 하면 참 어울리는 문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A번이 정답인데 우리 extremely는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뭐 극심히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extremely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써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extremely difficult, 매우 어려운, extremely tired, 매우 피곤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함께 쓰이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뭐 매우 만들었다, 매우 지었다, 매우 50개 같은 내용이랑은 어울리지 못하는 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ollectively. 자, 그리고 또 although랑 however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however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나 너무 쉬운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however이 그러나라고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however은 그냥 부사일 때도 있고 부사절 접속사일 때도 있는 건데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이제 although는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 단어이고 근데 이 문장이 어떤 것을 답으로 고르라고 나온 문제냐면 자, 콤마 앞에 수식어의 자리에 빈칸이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를 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석상 적절하든 어쨌든 그냥 부사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뜻 말고 이 그러나라는 뜻을 봤을 때는 이 문장에서 안 되지 않지 않나요? 할 수가 있지만 품사적으로 이 뜻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however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석상 비록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지만 CEO는 7시까지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제 although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however이 품사가 여러 가지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even though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요 문제도 방금 앞 페이지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콤마 앞에 또 주어 동사를 빈칸이 데리고 오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부사절 접속사를 답으로 골라라 하는 문제인 건데 우리 ABCD 보기에서 부사절 접속사도 있지만 아예 품사가 다른 애들도 있었어요. 자, even though랑 in case는 부사절 접속사가 맞아요. 그런데 by contrast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라는 뜻인데 그냥 부사처럼 쓰이는 단어인 겁니다. 통째로. 얘가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 데려오고 이런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상 적절한지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C 같은 보기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접속사인 even though랑 in case 중에서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는 뭐뭐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내용상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비록 여전히 지어지는 중이지만 이미 스태프를 다 뽑았다라고 해서 이제 even though가 적절한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는 자리인 거를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7을 강의하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영상은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0월 15일 정기 토익 파7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 토익 파7 난이도는요. 중상에서 상급이었습니다. 일단 지문 길이는 평이었어요. 또 문장 구조도 평이했지만 문장이 약간 길어진 면이 좀 있습니다. 또 기사문의 개수가 적었습니다. 단일 지문에서는 기사문이 안 나왔고요. 다중 지문에서 3중 지문에서 기사문이 한 개 나왔어요. 동의어 2개가 출제됐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 유형 중에서 제품을 고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지문과 연계 지문 나눠서 한번 볼게요. 단일 지문 총 10개죠. 어휘 난이도는 중, 특별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는 없습니다. 요 정도, haul, 끌어당기다, 요 정도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특이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문 길이도 평이했고요. 문장 구조 및 길이, 문장 구조도 어렵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약간 긴 곳도 있었지만 문장 길이도 그렇게 특별하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중이었죠. 연계 지문, 역시 어휘 난이도가 중이었습니다. 지문 길이도 중이었고요. 문장 구조와 문장 길이가 비슷했습니다. 그 연계 문제 난이도가 중상급에서 상급, 어떨 때는 좀 어렵다, 힌트가 잘 안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일 지문, 편지가 3개나 나왔어요. 이메일 1개, 그리고 구인 공고가 나왔습니다. job announcement였죠. 그리고 광고가 2개 나왔고요. 문자 메시지 1개, 온라인 채팅 1개, 그리고 서식 중에 송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송장이었습니다. 자, 먼저 주요 동의어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refer to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efer to 기본 의미는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 말이 가든 사람이 가든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요. for가 원래 가다 의미겠습니다. 요 for가 가다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가는 겁니다. 말이 가는 걸 언급하다 합니다. 근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상징이 어떤 내용 쪽으로 가다, 상징이 내용 쪽으로 가다, 상징이 내용을 나타내다,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상징과 내용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나타내다. 그죠? 또는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전 쪽으로 가보죠. 사전을 보다,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보다, 컨설트가 찾아보다거든요. 근데 이게 refer 다음에 바로 to가 안 오고 목적어 올 때는요, 보내다입니다. refer 목적어 to, 그다음 명사, 목적어를 어디로 보내다, send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When you purchase items at our store, next time, refer to this advertisement and get an additional 10% discount. 우리 가게에서 다음번에 당신이 아이템 구매할 때 이 광고를 refer to 하십시오. 그리고 10% 추가 할인 받으세요. 이 광고를 하십시오. 말을 보내버린 거죠. 언급하십시오. 멘션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operation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수술, 또 군사 작전이라는 의미로 잘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겁니다. 수술이 제일 기본이고요. 그리고 작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계의 작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외에 사업이나 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operations 나오면요, 지점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Operation of the computer system has unexpectedly come to a halt, resulting in a shutdown of our manufacturing facility.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오퍼레이션이 기대치 못하게 come to a halt, 중단되었습니다. 초래한 것은요, 전체 제조 시스템의 셧다운이었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이 뭘까요? 작동이겠죠.
작동이니까 function이 됩니다. 사업은 아니겠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죠. 이런 것들이 동의어입니다. 됐죠? 오늘 나온 동의어고요. 그 다음 또 연계지문. 자, 이렇게 다양한 연계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저 newspaper excerpt, 신문에서 발췌한 글하고 press release가 나왔습니다. press release, 언론 보도 자료죠. 이 언론 보도 자료 형식에 대해서 참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품 고르는 문제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언론 보도 자료는요, 제일 위에 release date가 나옵니다. 보도 날짜죠. 보도 날짜입니다. 뭐 2023년 1월 1일 돼 있죠. 자, 근데 실제로 언론 보도 자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만약에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신제품 출시하는데 기자들이 그 신제품에 대한 기사를 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언론 담당자가 기자들을 미리 부릅니다. 출시한 한두 달 전에 미리 불러요. 불러서 신제품에 대한 기사를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프레스 릴리즈가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며칠이죠? 10월 15일이죠. 2022년. 근데 10월 15일인데 신제품 뭐 내년 3월 달에 4월 달에 나와요. 근데 6개월 이상 전에 뭐 보도해버리면 김이 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료를 주면서 이 자료는 기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사를 딱 정리해놨다가 출시 날짜, 보도 날짜 1일 날 보도하십시오 라고 임박으로 겁니다. release date, 보도 날짜예요. 이렇게 날짜를 거는 건 임박으로 합니다. 임박고예요. 보도 날짜를 허용해주는 날짜입니다. 허용해주다. 또는 그 전에는 뭐 금지하는 거죠. 임박고가 날짜 되면 허용하고 그 전에는 금지하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쫙 기사로 낼 내용을 좀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주는데 기자들이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 보도자를 제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보도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사람 연락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옵니다. 미디어 컨택트, 언론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제니나 컴턴인가요? 제니나 컴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읽어보고 궁금하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 바로 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사, 이 보도 자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만들었겠죠. 제니나 컴턴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레스 릴리즈에서 미디어 컨택트나 그냥 컨택트 나오면요, 궁금증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봐라 이 말인데, 이 사람이 보통 이 프레스 릴리즈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제니나 컴턴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사 작성, 이 지문이죠. 이 지문 작성 날짜는요, 릴리즈 데이트가 있는 경우에 이 날짜에 작성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도할 수 있는 날짜죠. 그 전에 나눠준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날 보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나눠준 거는 그 이전이겠죠. 2022년이겠죠. 이렇게. 이거는 보도 가능 날짜예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신문이 냈을 때 신문이 낼 수 있는 날짜 있잖아요. 신문이 낼 수 있는 날짜예요. 이건 알겠죠? 가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release date 이렇게 안 나오고 for immediate release 나오면요, 즉시 보도용이다. 즉시 보도용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회사 담당자에게 바로 받는 순간 기사를 작성해서 바로 신문에 낼 수 있는 거죠. 그날 저녁에 바로 신문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고르는 문제 살펴볼게요. 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니 보니까 연 회원 종류가 레귤러 회원,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이 있어요. 어때요? 상품이 여러 개죠.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는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고르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상품을 여러 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Hole-in-one Masters Golf Club. 자, 골프 클럽입니다. Welcome to our golf club. 골프 클럽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 accept newcomers all year.
1년 내내 신의 병원을 받고 있고요. Strongly recommend that you join our yearly membership.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연간 회원권에 합류하도록. 추가 혜택을 즐기기 위해서죠. 아래 있는 것들은 세부 사항입니다. About our offers. 우리 제안에 대한. 자, 보세요. Regular 회원이 있고요. 골드 회원이 있고요. 플래티넘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비가 다 다르죠? 아니, 혜택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회원 상품 종류별로 혜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래는 뭐냐? 이 테스티모니얼, 추천 후기거든요. 베스트 리뷰거든요. 후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이 후기를 쓴 사람은 이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까요? 구매했다면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바로 선택 문제예요. 고르는 문제예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요. 아래 지문에서 이 사람이 후기 쓸 때 이 사람이 이용했던 서비스 있잖아요. 이용했던 서비스를 찾아냅니다. 제품 특징을 찾아낸 다음에 특징이 들어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특징을 안다면 이 사람이 어떤 회원권에 가입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를 지불했을지도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Members can have golf rounding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Regular 회원입니다. 보통 회원이죠. 골드 회원 볼까요? Members can have access to Blue Zone. Blue Zone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만들어 놓은 존이겠죠.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원하는 언제라도 매주 즐길 수 있는 거죠. 언제라도.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대요. 가면 바로 할 수 있대요. 예약 없이. Weather is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한다면. 플래티넘 회원 볼까요? Members can have access to a blue zone. 역시 blue zone 똑같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원하는 매주. 똑같죠? 근데 또 있습니다. Unlimited access. 무제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 우리 홍초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가 봐요. 그리고 클럽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네요. 무료 다과와 편안함이 있대요. armchair. 의자 앉아서. 자, 다릅니다. 점점점 요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테스티모니얼 추천육입니다. 좋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뭐니 좋더라고요 라는 후기예요. 베스트 리뷰예요. 누가 썼죠? 벤자민 브레이커가 썼습니다. 5스타 별표 5개예요. Joining a yearly membership at Hole-in-One Golf Club. 홀인원 골프 클럽에서 연간 회원권에 합류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내 골프 인생에서요. 잘했단 말이죠. Unlimited access to a golf rounding at any time I visit. 내가 방문하는 어떤 시점이라도 무제한으로 골프 라운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필드는요. could not be more attentively managed.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골프 필드가 아주 잘 관리되어 있다 이 말이죠. While 뭐뭐지만입니다. 문제 while 뭐뭐지만. While you might experience more relaxation if a high-end armchairs in the club lounge could be accessed. 당신이 더 편안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이에요. 만다면 최고급 armchair, 클럽 라운지에 있는 최고급 armchair가 접근될 수 있다면 당신이 더 편안한 더 많은 그 편안함을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골프 라운딩 사전 예약 없이 골프 라운딩 하는 것만도 나에게 충분히 편했고요. 그리고 더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하이엔드 armchair을 이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신이 이런 걸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약 없이 골프 라운딩 사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편안했다. 이 사람은 암치어를 이용 안 했던 거예요. 당신이 더 많은 편안함을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사람 암치어 유연하고 무제한 사전 예약 없는 골프 라운딩을 사용했으니까 자, 이게 되겠죠? 이건 안 되고 답은 이게 되겠죠. $2,100. 답은
쉽게가 됩니다.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얻어냈던 혜택이 어떤 건지, 그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얻어냈던 혜택을 잘 골라내셔야 함정 없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골드 회원권에 가입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회원권 찾았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복수 상품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총평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